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계 자동차 공학의 미래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단순히 화면 속에서 대화만 나누는 챗봇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제 AI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계와 결합하는 물리적 AI, 즉 피지컬 AI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공학이 튼튼하고 정밀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그 하드웨어에 자율적인 지능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의 힘을 물리적 세계로 확장하는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기계의 몸체를 통해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조작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 기계 자동차 공학도들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계를 잘하는 엔지니어를 넘어 기계라는 육체의 인공지능이라는 영혼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작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 중에 클라우드 서버와의 연결이 끊기면 그 자동차는 즉시 멈춰 서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계속 달려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계 시스템에서는 0.1초의 지연 시간조차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이 서버로부터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수미터를 이동하게 되니까요. 모든 판단을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기계 내부에서 즉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컴퓨팅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실시간성 확보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기계 장치 자체의 지능을 내장하는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계할 차량 제어 유닛, 즉 ECU 내에서 모든 인공지능 연산이 완결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는 2026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계 자동차 공학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는 단순히 AI가 보조하는 것을 넘어 AI가 소프트웨어 구축의 기반이 되는 자율적 개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AI 슈퍼컴퓨팅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기 위해 전례 없는 연산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이제 슈퍼컴퓨팅은 일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계 장치의 지능을 직접 이식하는 피지컬 AI입니다. 이 트렌드들은 모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자동차와 로봇이 단순한 탈 것이나 도구를 넘어 하나의 고도로 진화한 컴퓨팅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인 물리적 AI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것은 기계공학이 만드는 단단한 몸체의 인공지능이라는 뇌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로봇이나 드론 혹은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의 개입 없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물리적 AI가 적용된 시스템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최선의 경로와 동작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위험한 환경에서도 높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력과 관성 그리고 마찰력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기계의 지능을 넣는다는 것은 기계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입니다. 여러분의 기계적 감각이 인공지능의 논리와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피지컬 AI가 완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에이전틱 AI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해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조율하는 능동적인 시스템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목적지까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에너지 상태와 도로 상황, 그리고 사용자의 일정까지 고려하여 스스로 전체 주행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식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최적의 결과를 위해 다단계의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응답을 넘어 자율적인 결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기술은 기계 시스템이 인간의 비서 혹은 동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능동적인 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물리적 AI와 에이전틱 AI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AI 슈퍼컴퓨팅 플랫폼입니다. 과거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주역이었다면 이제는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GPU와 텐서 연산에 최적화된 TPU가 통합되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계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막대한 연산 자원을 소모합니다. 우리 공학도들은 이제 기계기구학적 설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이엔드 컴퓨팅 자원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연산 능력이 곧 기계의 지능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하드웨어 선택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의 양대 산맥은 바로 GPU와 TPU입니다.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탄생했지만 수천 개의 코어를 이용한 강력한 병렬 처리 능력 덕분에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의 범용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반면 TPU는 구글이 인공지능의 핵심인 텐서 대수 연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수 설계한 프로세서입니다. 기계 자동차의 성능과 비용 그리고 에너지 효율 사이에서 어떤 칩을 선택하고 최적화할 것인가는 미래 엔지니어인 여러분의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CPU는 범용성이 뛰어나 다양한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좋고 TPU는 특정 연산에 대해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한 이 두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것이 인공지능 융합 설계의 시작입니다. CPU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쿠다 코어로 대표되는 수천 개의 작은 연산 유닛들이 동시에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병렬 처리 구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 기계공학에서 자주 다루는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이나 복잡한 구조 해석 같은 과학적 연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CFD 즉 전산 유체 역학이나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할 때 GPU의 가속 기능이 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과 가상 설계 환경에서 GPU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GPU의 압도적인 연산 성능은 시스템의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복잡한 기계 시스템의 거동을 가상 세계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GPU의 병렬 처리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GPU에도 기계 설계자 입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전력 소모와 열 발생입니다. 전기차처럼 배터리 용량이 한정된 환경에서 GPU를 풀가동하는 것은 주행 거리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메모리와 연산 유닛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병목 현상도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죠. 기계 시스템 설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산 속도만 빠른 칩보다는 전력 대비 성능 즉 와트당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냉각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면서도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효율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과열된 CPU를 식히기 위해 더 큰 방열판과 냉각팬을 다는 것은 차량의 무게를 늘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연산 성능과 전력 소모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성공시키는 것이 하드웨어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이런 전력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TPU의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바로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마치 심장이 박동하며 피를 뿜어내듯 하드웨어 내부에서 물 흐르듯이 통과시키며 행렬 곱셈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기계공학에서 엔진의 밸브 타이밍이나 동기 모터의 회전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CPU나 GPU가 연산할 때마다 메모리에 자꾸 접근해야 하는 것과 달리 TPU는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면서 연산을 이어갑니다. 이 덕분에 에너지 소모를 극적으로 줄이면서도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행렬 곱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기계적인 설계 철학이 반도체 아키텍처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동기화된 흐름이 TPU의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TPU와 같은 전용 가속기의 기술 진화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인 NPU의 성능을 보면
일반적인 CPU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하는 연산 속도 향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GPU와 비교했을 때도 동일 전력 대비 성능이 10배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효율성 향상은 전력 소모에 민감한 미래의 전기차나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연산 능력은 유지하면서도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이 기술은 기계 시스템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배터리 하나로 1km를 더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전기차 설계에서 하드웨어 가속기의 효율은 곧 차량의 경쟁력이 됩니다. 연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껴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 설계 전략입니다. 이제 다시 모빌리티로 돌아와서 온디바이스 AI를 이야기해봅시다.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차량 내에서 즉각 처리하는 이 방식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보안입니다. 차량 내부의 민감한 센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터널이나 지하주차장처럼 통신이 불안정한 곳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이 끊김없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실시간성입니다. 0.1초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차량 제어 루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엣지 환경에서의 즉각적인 판단이 필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중심축이 거대한 클라우드 센터에서 실제 기계가 작동하는 현장인 엣지 엔드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차량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독립적인 지능형 기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트-RT라는 새로운 런타임을 선보였습니다. 라이트-RT는 기존의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한층 진화한 고성능 온디바이스 AI 프레임워크입니다. 라이트-RT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장치 그리고 우리가 설계하는 자동차의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최신 실행 환경입니다. 모델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실행 속도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이는 최적화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하드웨어 가속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복잡한 생성형 AI 모델도 엣지 기기에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우리 기계공학도들이 설계한 시스템에 인공지능이라는 영혼을 불어넣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업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RT의 진정한 강점은 다양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완벽하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ML 드리프트 엔진을 통해 GPU 성능을 기존 텐서플로우 라이트 대비 1.4배 향상시켰고 NPU를 활용할 경우 CPU 대비 무려 100배, GPU 대비 10배에 달하는 속도 향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속 기술은 전기차의 시스템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최대한으로 끌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계한 제어 알고리즘이 NPU 가속을 통해 100배 빠르게 연산된다면 그만큼 더 정교하고 안전한 차량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속도의 향상은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 제어 주기의 단축과 시스템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생성형 AI를 자동차 안에서 직접 돌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이트-RT LM 기술을 활용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젠마 312 모델을 돌려보면 라이트-RT는 다른 대안 기술에 비해 CPU 성능은 3배, GPU 디코드 속도는 7배, 그리고 GPU 프리필 성능은 무려 19배나 빠릅니다. 서버 통신 없이 차량 내 엣지 환경에서 구동되는 이 기술을 통해 운전자가 말로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이 맥락을 이해하고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거나 정보를 생성해내는 고차원적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집니다. 거대한 모델을 작은 기기 안으로 우겨넣고도 부드럽게 작동하게 만드는 이 기술적 오케스트레이션은 미래 모빌리티의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고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똑똑한 동반자가 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도구인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도 양대 산맥이 존재합니다. 바로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입니다. 학계와 연구 분야에서는 유연하고 직관적인 파이토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산업 현장과 대규모 배포 환경에서는 확장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텐서플로우가 여전히 강력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두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장점을 흡수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연구용, 텐서플로우는 산업용이라는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죠. 여러분은 이 두 도구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연구 개발 단계와 실물 기기 배포 단계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기계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택할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파이토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토치는 파이썬과 매우 닮아 있어서 배우기가 쉽고 코드를 짜는 과정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특히 연산 그래프를 동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모델을 수정하고 디버깅하는 것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코드를 한 줄씩 실행하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계 학습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고 새로운 제어 로직을 실험해야 하는 기계공학 연구자들에게 파이토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방대한 연구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신 논문에 구현된 코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차량 동역학 모델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해보고 싶다면 파이토치가 훌륭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유연한 설계가 가능한 파이토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현해 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반면 텐서플로우는 대규모 산업 현장에 AI를 이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공장 라인이나 수백만 대의 차량에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는 MLOps 과정에서 텐서플로우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TFX나 TF 서빙 같은 도구들은 모델의 버전 관리와 안정적인 서빙을 지원하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기계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통합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견고한 생태계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한번 배포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자동차와 같은 제품군에서 텐서플로우의 산업적 완성도는 큰 강점이 됩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텐서플로우를 고려해 보십시오. 그런데 최근 이 두 진영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케라스 3.0의 등장입니다. 케라스 3.0은 특정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 않고 백엔드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혹은 잭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모델 설계는 케라스라는 쉬운 언어로 하고 실제 연산은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케라스 3.0은 세이프 텐서 형식을 지원하며 허깅 페이스 허브에서 모델을 불러올 때 hf:// 접수사를 사용해 간편하게 체크 포인트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도구에 갇히지 않고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백엔드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은 복잡한 하드웨어 제약 조건을 가진 기계 자동차 공학도들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도구의 장벽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A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 허브는 인공지능 모델 설계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미리 학습된 모델의 뼈대인 팩본과 우리가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작업인 태스크를 분리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카메라 영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만들 때 검증된 고성능 시각 모델 팩본을 가져오고 그 위에 차량 감지라는 태스크를 얹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듈화된 방식은 프로토타이핑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복잡한 모델을 밑바닥부터 짤 필요 없이 검증된 구성 요소들을 조합해서 기계 시스템에 필요한 지능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백본 모델을 실험해보며 우리 차량 환경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찾아내는 과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골라 조립하는 설계의 즐거움을 인공지능 개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대한 모델을 자동차처럼 리소스가 제한된 ECU 기기에 그대로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PFT와 로라 같은 효율적인 미세 조정 기술입니다. 로라는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 다 건드리는 대신 저랭크 행렬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만 학습시켜서 모델을 최적화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연산량과 메모리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거대 인공지능의 능력을 우리 시스템에 맞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로컬 ECU에서 특정 운전자의 습관에 맞게 인공지능을 개인화하는 작업도 로라를 통하면 가볍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 안에서 최대의 성능을 뽑아내야 하는 우리 기계공학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엣지 AI의 정수입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주행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병렬 처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DDP 즉 분산 데이터 병렬 처리 기법입니다. 데이터를 여러 개의 GPU에 나누어 담고 각 GPU가 동시에 학습한 결과를 합치는 방식이죠. 기계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세트는 테라바이트를 넘어 페타바이트 단위에 이르기도 하죠. 이러한 분산 학습 기술을 잘 활용하면 몇 달이 걸릴 학습 시간을 며칠 혹은 몇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GPU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계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미래 엔지니어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너무 커서 GPU 한 대의 메모리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모델 자체를 쪼개야 하는데 파이프라인 병렬 처리와 텐서 병렬 처리가 그 해답입니다. 모델의 층을 나누어 여러 기기에 분산하거나 하나의 연산 자체를 쪼개서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처리하게 만드는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기계 자동차 내부에 제한된 연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거대한 지능을 구현해내는 과정은 마치 복잡한 엔진의 각 부품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기계 설계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엔진의 폭발, 행정과 밸브 개폐가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하듯 여러 프로세서 간의 연산 데이터 흐름도 완벽한 타이밍에 오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조율을 통해 우리는 한 대의 기기로는 불가능한 거대 인공지능을 현실 세계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AI라는 개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계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이 편향된 판단을 내리거나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를 넘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센서의 단순한 노이즈를 장애물로 오인해 급제동을 하거나 반대로 보행자를 센서 오류로 치부해버린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화려함보다 안전과 윤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야말로 미래의 기계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양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계에 들어가는 지능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담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기술적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LIT 즉 러닝 인터프리터빌리티 툴이나 인공지능 모델의 공정성을 체크해주는 페어니스 인디케이터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우리는 모델이 특정 환경이나 데이터에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취약점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공지능의 판단을 인간이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코드를 잘 짜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계 지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능은 기계에게 위험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한 도구적 검증을 통해 기계 지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연결된 자동차는 해킹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차량의 제어권을 탈취한다면 자동차는 순식간에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죠. 그래서 2026년의 보안 패러다임은 공격을 받은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사이버 보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취약점을 파악하여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통신 패턴을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방어 태세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리적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제 기계적인 강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안 지능을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의 외벽만큼이나 튼튼한 디지털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 엔지니어의 새로운 임무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디지털 출처 증명 기술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딥페이크나 데이터 조작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의 카메라에 입력되는 도로 표지판, 이미지가 조작된 딥페이크라면 인공지능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실제 카메라 센서에서 온 것인지 중간에 조작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출처 증명 기술이 필요합니다. 학습에 쓰인 데이터부터 실시간 입력 데이터까지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규제 준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지능형 기계 시스템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데이터부터 철저하게 검증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인공지능 개발은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넘어 실제 생산 라인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MLOps입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포와 자동화된 유지보수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것은 기계 부품의 설계부터 양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생산 공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ML플로우나 TFX 같은 도구들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제 도로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사이의 괴리인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즉시 재학습을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수천 수만 대의 차량에서 이 모델이 항상 최상의 성능을 내도록 운영하는 역량이 실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모델이 도로 위에 실제 시스템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이 바로 MLOps입니다. MLOps의 핵심은 다단계 워크플로우를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입니다. 데이터 검증부터 모델 학습 그리고 최종 배포까지 이르는 복잡한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TFX 파이프라인이나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모델의 확장성을 보장하고 개발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해 줍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전처리가 되고 성능이 검증된 모델만 차량으로 전송되는 자동화된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일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기계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개선될 수 있는 거대한 운영 체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갱신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융합사고입니다. 차량 동역학이나 연력학 같은 기계공학의 본질적인 도메인 지식을 인공지능 도구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물리 법칙을 무시한 결과를 내놓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알아채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같은 전공자뿐입니다. AI는 패턴을 읽지만 여러분은 물리적 원리를 이해합니다. IT 기술과 물리적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기계라는 하드웨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비로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제약 조건 내에서의 최적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제 기계 현장에서는 언제나 전력 소모와 지연 시간 그리고 메모리 용량이라는 강력한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AI 모델이라도 차량 배터리를 너무 많이 소모하거나 반응이 0.5초 이상 느리다면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라이트 RT나 로라 같은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서 주어진 리소스 안에서 최적의 성능을 뽑아내는 실무적인 역량을 쌓으십시오. 현장 지향적인 최적화 기술이야말로 여러분을 다른 단순 코더들과 차별화해주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론적인 성능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제 기기가 처한 한계 상황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을 설계하십시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학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증명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짜놓은 코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전처리해서 실제 하드웨어, 기기에 배포해본 엔드투엔드 프로젝트 경험을 담으십시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만 잘 돌아가는 모델이 아니라 실제 센서의 노이즈와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며 실제 기기를 움직여본 경험은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실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센서의 불규칙한 노이즈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처리하게 만들었는지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실제 하드웨어와 지능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의 사투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의 고민이 담긴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자리를 뺏으러 온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공학적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줄 강력한 파트너이자 도구입니다. 과거의 엔지니어가 도면과 계산기로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뇌를 장착한 기계를 통해 세상을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 시스템 진화를 주도하며 여러분의 설계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장해 나가십시오.
기계 설계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 인공지능이라는 날개를 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넓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주인이 되어 기계 자동차 공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